하는 이분 TV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번째네요. 나쁜 아이란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 여기에 대한 정말 과연 그럴까 반박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미디어의 역습 두 번째네요. 뽀로로의 복수, 뽀로로가 복수를 한다?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어떤 지인의 글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죠. 나쁜 아이란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 예, 이게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이론이 한 1970년, 2000년 이전에는 어느 정도 통했던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였지만 2020년대를 사는 지금은 그 개연성이 1,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 부모 아래 문제 자식이 나온다는 이 패러다임 때문에 죄책감에 빠졌거나 자기를 학대했거나 왠지 자신감이 없이 애를 대하고 그랬던 부모가 있다면 이제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뽀로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자, 뽀로로, 뽀통령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의 대통령, 아주 애니메이션계의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뽀통령입니다. 2003년도 EBS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죠. 뭐 노는 게 제일 좋아라는 이 주제가 속의 그 문구는요. 뭐 아이들의 어떤 그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죠. 맞습니다. 아이들의 본능이고 원초적 본능이고 사람은 노는 게 제일 좋은 것도 맞고 또 특히나 아이들이 어릴 때 놀이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또래 집단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들은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죠. 또 노는 건 제일 좋아. 아마 그 가사만으로도 아이들도 물론이고 어른들의 감성도 자극하는 가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2003년도에 나왔던 뽀로로라면 지금 2022년도잖아요. 그러면 19살이 되죠. 이제 성인 자녀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적어도 초중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뽀로로를 보면서 자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뽀로로는요,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의 신화다. 정말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의 수준을 보여준, 전 세계에 보여준 아주 탁월한 애니메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펭귄이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뽀로로가 펭귄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이름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부모들의 구세주다. 뽀로로는 부모들의 구세주다. 이런 닉네임까지 가졌는데요.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 뽀로로 동영상을 보여주는 장면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유아기 정도 어린 아이들도 물론 보고 있지만 심지어는 갓난 애기한테도 뽀로로 동영상을 보여주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장면을 볼 때 막 헉 놀래고 경악하지만 사실 이 뽀로로 동영상은 아이들에게 너무 익숙한 부모들 사이에도 아주 익숙한 그런 도구죠. 미디어죠. 그런데요. 부모들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여튼 이 동영상만 갖다가 보여주면 아이들은 동작 그만, 울음 뚝, 요술방망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엄마들이 편하고 싶을 때 아이가 통제가 안 될 때 이것만 보여주면 금세 울음도 그치고 동작 그만이고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푹 빠져서 미동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걸 바라볼 때 사실 엄마들 입장에서 아주 반갑고 고마운 요술방망이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아예 본인이 편하려고 애초부터 아예 그냥 이 동영상을 틀어주고 보여주는 그런 현상도 많고요. 또 아이가 좋아하니까 보여준다는 개념도 많고 또 자꾸 보여달라고 떼를 쓰니까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분들도 많죠. 물론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뽀로로가 문제다. 저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뽀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뽀로로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뽀로로를 보여주는 시기와 그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또 다른 또 매체를 통해서 갓난 아기, 영아기 아기에게 어떤 그 미디어를 보여주는 것, 화면으로 된 자극을 보여주는 것은 아이의 뇌를 난도질하는 결과와 같다. 아주 하얀 순백색의 아주 맑은 뇌를 아주 그러니까 선홍빛으로 물들이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
특히나 뭐 어릴 때 이게 폭력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더욱 그런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물론 뭐 저도 간간히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었고요.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뽀로로를 보여주는 방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물론 영아기 아기에게 미디어를 너무 일찍 접촉을 시키면 그 아이는 생각하는 기능이 약화되고 자기 통제력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야 될 기능이죠. 자, 그런데요, 아이가 원한다고 그때마다 보여주고 아이가 때를 쓴다고 그때마다 제공을 할 때, 즉 아이는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 이 생각을 갖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갓난아기의 메커니즘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갓난아기는 자기의 니즈를 그냥 울음을 통해서 표현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먹을 게 주어지고 즉각적으로 갈아주고 즉각적으로 환경을 바꿔주고 얼러주고 재워주고 채워주고 막 이런 작업을 다 해주죠. 그 시기를 거쳐야 됩니다. 갓난아기 때, 영아기 때는. 그래서 전능감도 경험하는 거고 굿셀프를 형성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큰 아이들, 이제 말을 시작을 하고 유아기가 된 아이들은 이 원하기만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문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니까 아이를 잠시 집중시키기 위해서 화면을 보여준다거나 아이가 때를 쓸 때마다 이걸 보여주면, 그럼 아이는 울고 때를 쓸 때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제공받을 때 아이는 그 방식으로 부모를 통제하려고 하죠. 어느 사이부턴가 아이는 이제 상전으로 등극을 하고 폭군으로 등극을 해서 부모를 부려먹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또 우리가 권리와 의무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을 하고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의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자신의 정당한 모습으로 권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병리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권리를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ADHD를 비롯해서 각종 정신병리적 현상은 아이가 자신의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일종의 무의식적 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실 그런 어떤 병리적 요소를 갖고 싶지 않지만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 속에서는 이거를 결코 고치고 싶지 않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통제력은요, 자기 통제력, 자기 조절 능력, 이것은 안 돼. 금지를 얘기할 때, 안 돼라는 금지를 당할 때, 그래서 수용과 거절의 비율에서 제가 앞에 30대 70의 비율을 얘기했잖아요. 수용을 30%하고 거절을 70% 해도 문제가 없다. 그때 안 돼. 그렇게 금지를 얘기할 때 단 설명을 해주면 무난하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금지를 당할 때, 또 안 돼라는 기준이 명확할 때, 그리고 그 아이는 안 돼를 경험을 통해서 안 되는 걸 안 되는 것으로 실행을 할 때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의 아이들의 많은 문제는 안 돼라고 말할 때 안 돼를 당하지 않은, 금지를 당해보지 않은 아이들 투성이었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제공되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럼 이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나중에 이제 어릴 때는 힘이 약하니까 그냥 부모에게 끌려가는 듯 하지만 아이가 힘을 갖는 순간부터는 자기가 권력의 주체로 올라선다는 거죠. 보통은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빠른 경우는 초등 고학년만 돼도 그런 경우가 있죠. 외부적인 힘이 통용되기 시작을 하고 또 몸집도 막 커지고 그러면서 물리적 힘이 통용되기 시작을 하면 부모를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폭언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디어의 역습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영아기 때부터 미디어에 노출시킨다. 이건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될 이야기고요. 자,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과도한 미디어, 과도한 동영상, 과도한 접촉은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생각하는 기능도 떨어지고 자기 통제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요. 그럼 아이들이 아까 마술 방망이, 요술 방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보여주면 행동 집중, 보여주면 울음 뚝. 보통 광고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드라마 볼 때는 울던 애들도 광고가 나오면 집중하고 보는 거. 이유는 한 가지죠. 그 미디어가 자극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워낙
특히 광고 같은 경우는 15초 만에 결정 나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강력한 자극을 줘야 되고 화면의 전환이 엄청 빠른 속도로,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미디어 같은 것들은 그런 자극을 계속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강한 자극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뽀로로도 다시 보자. 뽀로로가 잘못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다만 시기와 방식의 문제, 때를 쓴다고 무조건 미디어를 보여주고 부모들이 편하려고 미디어를 자꾸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시기와 빈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이가 왕으로 등극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보는 것 외에 미디어 외에 다른 접촉할 요소들, 자연물을 접촉한다든지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뽀로로의 역습 개념인데, 미디어가 마치 만병통치약이나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사용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효과가 있다고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 도리어 그로 인해서 역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이 운다고 재촉하고 보채고 그런다고 또 내가 편하자고 그걸 무조건 이렇게 막 뽀로로 보여주는 거, 미디어를 보여주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 있고 동족방뇨, 언발의 오줌 누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